요놈은 25쪽인가 봐요. 25쪽에 위치해 있고요. 한번 볼게요. 다 4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첫 시간은 요거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은, 경제 지문이 조금 긴 거 있어요. 어디 한번 보자. 자,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니까, 요게 순서네. 그죠?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2세기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바로 갈렐로스에게 있었답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 나오면 습관적으로 동그라미 쳐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혹시 학자와 학설을 묻는 경우가 종종 나오니까. 갈렐로스에 따르면 인데 뭐뭐에 따르면 했습니다.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요거 A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에 따르면.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렇게 칠 건데, 요 A가 뭐냐면요. 뭐 견해라든가, 그 다음에 주장이라든가, 요소를 설명할 때 뭐뭐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갈렐로스의 뭐에 있어요? 견해는 이런 얘기겠죠. 갈렐로스의 견해는. 지금 갈렐로스 얘기하나 봐요. 얘는. 자, 정맥피는요,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는데,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뒤에 전달하면서 소모되네? 사라져버리는구나. 소모됩니다. 그럼 정맥피에 대해서 설명하네.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될 때, 간에서 피를 만드나 봐. 그래서 온갖 정맥을 타고 돌아다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온몸 타고 다니다 소모된대요. 정맥피의 일부는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거 체크해놔야죠. 일부 아닌 것이 어딘가에 있으면 그놈 딱 체크해놔야 돼. 정맥피의 일부는 심실벽인 경막의 구멍을 통과한대요. 경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심실벽에 경막이, 그 벽을 경막이라고 하나 봐? 그 벽을 구멍을 통과한대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대요. 그러면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후 했네요. 어머, 이거 봐라. 뭐뭐 한 후 나왔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한 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고 요거가 나오는 순간 바로 뭐냐면 이놈은 순서 차례를 얘기하겠구나 라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순서 차례 좀 체크 좀 잘 해달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 정맥표의 일부가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을 했대요. 그럼 이동을 한 게 1번이죠. 그죠?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구멍이 있나 보죠? 그 구멍을 통과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 폐로 유입된대요. 그럼 두 번째는 폐정맥을 통해서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난답니다. 폐정맥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게 두 번째네. 자, 그러면 폐정맥은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또 개념이네. 그죠? 공기의 통로가 바로 폐정맥이구나. 그죠? 폐정맥을 통해서 폐에서 유입된 공기가 만난대. 공기의 통로니까 폐정맥에서 공기가 있었나 봐. 걔와 만나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동맥피가 된다. 순서네. 그러면 정맥피가 동맥피가 되는 건 순서가 어떻게 했냐면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해. 근데 거기 구멍이 뚫려 있대요. 거기에. 그러면 그걸로 이동한 뒤에 폐정맥은 공기의 통로인데 거기에서 공기와 두 개가 만나. 그러면 정맥피와 공기가 만나서 동맥피가 돼요. 그 다음에 계속이죠. 이건 순서 차례가 계속 연결됩니다. 이것도 순서 차례가 연결이 계속되네. 그 다음에 동맥피는 일단 동맥피가 됐다고 그랬죠?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서 소멸된답니다. 네 번째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쭉 가다가 결국 소모되는 게 네 번째네. 그럼 순서 차례 잡아줘야겠네. 그럼 순서는 뭐냐면 정맥피가 우심실에서 좌심실 거기를 뚫고 들어가요. 그럼 정맥에서 공기 통로인데 둘이가 만나서 동맥피가 되고 동맥은 다시 어떻게 해서 동맥 타고 돌다가 결국 생기 전해주다가 소모된답니다. 이 이론은 바로 뭐냐면 갈렐로스의 이론이겠죠. 이것은
피해 전달 경로에 대한 했습니다. 뭐뭐에 대한 했네? 그러면 이것도 A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라 했어? 그냥 얘 지워버리고 의로 해달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피해 전달 경로의죠. 피해 전달 경로의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게 아닌가 보구나.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니까 P는 저렇게 되지 않나 봐. 그죠?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건 우심실에서 좌심실이 뚫려 있대.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그래서 이동한 뒤에 그다음 폐정맥이 공기 뚫는데 만나서 어쩌고 결국 소모된대요. 하지만 갈릴레오스의 포괄적인 생략책의 일부로서 로서는 지위죠. 그죠? 로서는 앞에가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자격이라든가 신분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권위 있게 받아졌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갈렐로스의 일부로 인정되어서 권위 있게 받아졌대요. 만약에 갈렐로스라는 이런 위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안 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야. 근데 갈렐로스가 이 분야의 최고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 믿었나 봐. 그죠? 그 사람이 말했으면 되겠지 라고 했죠. 왜 권위 있게 받아들이냐면 아까 이쪽에 이 분야의 최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틀렸는데 사람들이 설마 저런 사람이 그런 얘기 했겠어? 난 이렇게 생각했나 봐.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어요. 그럼 직접 해부가 가능했으니까 해부해 보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해부를 해봤는데 우심실과 좌심실에 구멍이 있는지, 그죠? 아니면 해부를 해봤는데 피가 진짜 간에서 생성되어서 와서 어딨어? 폐정맥에서 공기 만나서 가는지 알아보면 되잖아. 근데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앞에가 원인이죠? 그죠? 뭐였냐면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가 있었대요.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람의 지위를 자꾸 인정하려고 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 결과는 결국 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렐로스가 얘기한 피가 움직이는 이 모습은 뭔가 좀 잘못됐나 봐. 하지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갈렐로스가 얘기하니까 틀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냥 권위 있게 받아들였대요.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됐어. 됐나 보네. 또 해볼게요. 자, 16세기에 이르러,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기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앞쪽에서 1단락 봤더니,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기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여긴 16세기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통시적 설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시적 설명이라 하는데, 통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중세, 르네상스,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를 관통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걸 통시적 관점입니다. 그죠? 2000년에 태어났어. 2001년에 옹알이를 했어. 2002년에 한글을 뗐어. 2003년에 대학을 갔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걸 통시적 관점이고요. 그럼 반대로 2003년 또는 뭐 2023년만 딱 꿰뚫어서 보는 거, 이렇게 가로로 보는 걸 우리가 뭐냐면 공시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잘 정리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은 중세에서 르네상스까지,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 단락은 16세기입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나 봐요. 16세기에 이르러서 베살리우스는, 이거 사람 이름인가 보네요. 동그라미 땅 칩니다.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했던 거죠. A 통해 B, 이거 맨날 했었습니다. 요 패턴은 요 앞에가 뭐 있었다고 그랬어? A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죠. A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면 어떤 B라는 결과가 생겨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통해는 A 수단 방법에서 B 결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요 A라는 방법을 이용했을 때 요 B라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즉 요것이 바로 어떤 시작점임을 자꾸 강조할 때 이렇게 A 통해 B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이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둬서 여기에 잘 보이게 해부를 통해서, 해부를 하면 이렇게 해부를 통해서 경막에 구멍이 없다. 어머, 찾았구나. 드디어 경막에 구멍이 없다. 아까 앞에 있었던 누구냐? 걔 이름이 누구야? 이름 새끼 갈렐로스. 그죠? 갈렐로스가 어떻게 해서 우심실에서 뭐 우심은 좌심방인가? 뭐라고 그랬지 이놈 새끼?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다. 우심실에서 좌심실이네. 우심실에 좌심실에 구멍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뭐야? 구멍이 없다는 걸 알았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갈렐로스 이거 뻥쟁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 볼게요. 그 다음에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해 통로네. 어머? 공기가 아니었고요. 피해 통로였네. 그러면 앞에 있는 갈렐로스 다 틀렸네. 그죠? 갈렐로스는 우심실에서 좌심실을 이동할 때 구멍이 있다는데 그것도 없었고, 그 다음 폐정맥은 뭐라고 하냐면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간에서 만든 피가 만나서 그 동맥피가 된다고 그랬잖아. 다 뻥이네 이거. 그죠? 그래서 베살리우스는 이 해부를 통해서 진정으로 알아냈군요. 그래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 후 심장에서 그 후 발견한 후,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순서 차례겠죠. 순서 차례야. 그러니까 경막 구멍이 없고 폐정맥은 피해 통로라고 발견된 게 먼저, 그 다음에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순서 체크해달라는 얘기네. 그죠? 그러면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다. 그러면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하고 다시 심장으로 오는데,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답니다. 이게 3번이야. 심장에서 나갔다가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나 봐. 이게 폐순환이 발견됐군요. 그 뒤에 폐순환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폐순환은 우리가 개념을 찾았네. 발견되자, 그러면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 통과해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 폐순환 발견되자, 갈렐로스의 피해 소모 이론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냥 하나만 칠까?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있군요. 우리 해야겠다. 피해 소모의 이론 1단락에 있어서는 갈렐로스는 뭐라고 했냐면 피가 만들었다가 온몸을 돌다가 결국 소모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래서 피해 소모 이론 이렇게 했나봐. 근데 지금 새롭게 나온 게 폐순환이죠. 그럼 두 개를 삼각형과 역삼각형을 줘서 차이점을 잡았어야 되죠. 피해 소모 이론은 간에서 만들어서 삥 온몸을 돌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피가 사라지는 거야. 간에서 100을 만들면 한 바퀴 삥 돌면 0, 소모라고 했으니까. 폐순환은 뭐라고 했냐면 심장에서 폐가 나가면, 그죠? 나가면 삥삥삥삥 돌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야. 100이 나가면 다시 어떻게 해서 100이 돌아오는 거네. 완전 차이가 있네. 그러나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렐로스 이론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갈렐로스가 최대의 권위자니까 걔한테 잘 보이려고 했나 봐.
있었으므로 했네. 인과관계죠. 앞에가 원인, 결과니까 갈렐로스의 이론에 얽매여 있었어.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경막에 구멍이 없다. 그죠? 아까 했잖아. 경막에 구멍이 없다는 거 발견됐잖아. 이로 인해 생긴 인해니까 다시 인과관계죠. 그러니까 경막에 구멍이 없다는 사실. 요게 원인이죠. 그러면 생긴 문제 즉 했으니까 같은 말이죠.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갈 수 없는 문제를 그죠? 경막에 구멍이 없으니까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갈 수 없겠죠. 그 구멍을 통과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 얽매여 있으므로 아니야 틀렸다고 하지 않나 봐.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네. 그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믿지 않았군요. 그죠? 분명히 해부를 통해서 경막에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피의 소모 이론은 틀렸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 우리 갈렐로스께서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아마 폐순환이 되는 걸로 설명하면 충분히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 끝까지 믿지 않았군요. 다음 세 번째 단락. 언제 갈렐로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항복하는지 찾아보자고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눌러줘. 이러저러 8. 됐어. 됐어. 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1단락에서 갈렐로스가 피의 소모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소모 이론. 간에서 생성된 피는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 해서 결국 소모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단락에서 갑자기 반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무슨 소리냐. 폐순환이 된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즉 심장에서 나간 피가 돌고 돌아와서 다시 심장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팽팽하게 부딪혔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믿지 않았죠. 왜냐면 얘의 권위, 갈렐로스의 권위가 크다 보니까 폐순환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됐었나 봐. 이런 상태였는데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이 바로 하비라는 애가 나타났나 봐. 베살리우스가 폐순환을 얘기했는데 하비가 누구 편을 들어주는지 한번 볼게요. 그는 생리학의 근대적인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생리학에 뭐 하냐면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대요.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대요. 정량적이라는 건 뭐냐면 수치를 재는 겁니다. 뭐 센치를 재거나 키로 무게를 달거나 이런 거 있죠. 그죠?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 양을 측정하는 거야. 양을 측정했군요. 합의는요, 그가 합의니까 심장의 용적을 측정하여 심장의 용적을 측정했답니다. 심장의 무게라든가 뭐 이런 거, 부피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정했답니다. 심장이 이만하니까 얘가 훅 밀어내면 아마 몇 리터의 피가 나가겠지, 이런 걸 계산을 다 해봤나 봐. 심장이 이만할 때 뭐 이런 거 다 해봤나 보죠.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에 있는 양은, 동맥피의 양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네. 동맥피의 양은 섭취되는 식물의 양보다죠. 우린 이런 보다가 나오면 항상 비교하는 표시를 해놔야 되죠. 그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의 양은, 동맥피의 양은, 그 다음에 섭취되는 음식보다 훨씬 많았으니까 뭐가 많다는 얘기야? 동맥피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죠? 섭취되는 양이 뭐 100만큼 먹었는데 피는 200 정도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100이, 그러면 얘 말은 틀린 거잖아. 피의 소모 이론은 어떻게 해서 간에서 만들어서 그만큼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 200이 피가 가고 있는데 100밖에 먹은 게 없어. 그럼 100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되게 될 거 아니냐. 먹은 음식물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피, 이게 피가 만들어질 수 없죠?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합의는 어떻게 한다?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는 폐순환을 베살리우스 합의가 얘기하고 있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에는 앞에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가 목적이니까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가설은 뭐였냐면, 그 가설은 여기 있죠? 피는 순환되어야 한다. 요게 가설이죠. 그죠? 요 가설을 검증하려고 실험을 좀 했답니다. 이쪽이 결과죠. 피는 순환되어야 한대요. 그것을 실험했대.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했대요. 그럼 뒤에가 실험이겠죠? 합의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했습니다. 아까 동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장에서 나간 거죠. 심장에서 나간 피가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동맥은 심장에서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맥은 뭐냐? 정맥은 심장에서 폐순환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것이 다시 돌아서 동맥 타고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맥은 심장으로, 이렇게 해보자.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정맥입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간 거고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 그래서 함께 압박했어. 내 팔을 압박했나 봐. 그러면 이제 여기가 합의가 여기를 이렇게 압박한 거야. 여기를 간호사들이 이렇게 압박하잖아. 주사 놓을 때 여기를 압박을 하면 내 심장에서 나가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동맥피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내 손을 막 돌아서 이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압박하는 순간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과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이 함께 압박되는 거야. 그러면 팔을 좀 압박해 볼까요? 팔. 하나, 둘, 셋, 넷, 다 됐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팔이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요 상태이고, 자, 여기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여기를 압박했어요. 심장은 여기 있어요. 하트. 이거는 오른쪽이잖아.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피의 흐름이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놀이 많이 하잖아. 이렇게 해서 막 잼잼 해갖고 하얘지잖아. 피 안 통하면. 자,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춰 동맥피만 흐르게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동맥피니까 뭐냐? 심장에서 나간 피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심장에서 나간 여기를 느슨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심장에서 나간 피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올 거냐면 여기가 막 부풀어 올랐어요. 이렇게 부풀어 올랐을 거야. 그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꽉 막혀 있으니까 여기가 막 부풀어 오르겠지. 그죠? 심장에서 나온 피가 오니까 여기 못 가게 했으니까. 반대로 여기서 막 피가 막 있었는데 돌아가야 하는데 못 돌아가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도 어떻게 해서 피가 이렇게 팔이 뭉쳐 있겠죠. 그래서 부풀어 올랐겠죠? 근데 여기를 풀어줬어. 그러면 이쪽 부풀어 올랐던 게 어떻게 해서 쓱 풀려나겠죠. 왜냐면 피가 가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서 이쪽으로 몰려가니까 여기가 더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그렇게 됐나 보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왜냐면 심장에 나와서 피가 이쪽으로 왔어. 다시 오니까 어떻게 해서 피가 오니까 이제 생기가 이제 돌아와요. 그죠?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혈관이 부풀어 올랐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심장에서 나온 피가 흘러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 흐르니까 생기를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거든요.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정맥을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자꾸 쌓이는 겁니다. 심장에서 피를 보내면 보낼수록 자꾸 쌓이나 봐요. 끈을 마저 풀어줬습니다. 마저 풀어줬어. 여기를 뚫어줬죠. 여기를 뚫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부풀어 올랐던 이 피가 정맥으로 이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가니까 이 부풀어 올랐던 것이 가라앉겠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야? 흘러다니는 거 아니야? 이것으로써 이제 정리하는 거면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군요. 실험의 결과는 여기가 이제 심장에 있었죠. 심장에 있다가 동맥으로 나갔던 피니까 이제 동맥을 타고 막 흘러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동맥을 타고 흘러서 각각 손을 가지요. 손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다시 정맥을 타고 어디로 갈까?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죠? 이 실험의 결과는 요 놈이었네. 이 실험의 결과는. 그럼 얘는 지금 팔을 여기를 묶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발을 묶으면 똑같은 거야. 어디를 묶든. 그죠? 발을 묶으면 어떻게 해서 발 묶어봐. 발 어떻게 생겼지? 아씨, 발을 어떻게 생겼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손이랑 별반 차이가 없네. 다를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젠장할. 심장에서 나온 피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서 돌아서 이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묶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 여기 심장에서 온 피가 점점 오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돌고 가서 이제 심장으로 가야 할 이쪽이 다시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를 거 아니냐, 양쪽이. 그래서 얘 실험대로 한다면 여기를 뽕 뚫어줘요. 그럼 어떻게 했어? 요 피가 돌아가면서 다시 발바닥에 생기가 생기겠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막혔네. 그래서 여기 다시 부풀어 오르죠. 여기를 뽕 뚫어줬더니 어떻게 했어? 피가 슬슬 잘 가요. 결국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피가. 됐냐? 다음 네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 읽고 문제 도전. 자, 자, 해볼게요. 이제 정답자들이 나왔으니까. 이 실험을 근거로 하비는요, 1628년 좌심실에서 대동맥에서 각기관으로, 아유, 길어, 쭉, 위로 이어지는, 피해 순환 경로를 제시했군요. 그죠? 그러니까 하비가 결국 뭐냐면, 피가 순환된다라는 것을 제시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피는 순환됩니다. 그러면 갈렐로스와 다른 말이죠. 갈렐로스는 피는 소모되는 거죠. 만들어서 10개 만들었으면 빙 돌다가 돌아오면 빵. 또 만들어서 빙 돌아오면 빵인데 얘는 순환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 동맥과 정맥에 반대론자는 이제 갈렐로스를 믿는 애들이겠죠. 하비와 반대니까. 그런 애들은 동맥과 정맥에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피가 순환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는데 이 동맥과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정맥이죠. 그죠? 정맥의 말단이 연결되는 선이 없어. 그죠? 서로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는 게 없어. 동맥에서 여기 대정맥, 정맥으로 간다고 쳐. 그럼 여기를 순간을 연결하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피가 따라오는데 여기가 없어. 여기까지 피가 따라왔어. 여기 연결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럼 피가 어디로 가? 없어. 통로가 없어. 얘는 이렇게 파이프가 있다고 칠게요. 핏줄이 파이프라고 칠게. 핏줄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pit줄이 없어요. 또 여기서 또 핏줄이 또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서 핏줄이. 그럼 그 중간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다. 순환된 게 아니다. 라고 지적했대요. 얼마 후 말피기가,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말피기가. 말새끼야 뭐야.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핏줄이 연결되다가 여기가 이제 동맥이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맥이야. 정맥. 그러니까 반대론자는 여기가 구멍이 있으니까 연결되지 않으니까 피가 흘러갈 수 없다고 본 거야. 근데 이 말피기가 현미경 같은 게 만들어졌나 봐? 근데 여기에 모세혈관, 아주 작은 혈관이죠. 오! 이렇게 있었어. 혈관이 있었는데 눈에 안 보였던 거야. 현미경으로 봤어야 그 혈관이 있는 거야. 통로가, 작은 통로가 여기 옆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피가 여기서 콸콸콸콸 오다가 쫄쫄쫄쫄쫄쫄 흘러가서 그쪽으로 간 거였어. 그래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갈렐로스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못했네. 왜냐면 갈렐로스가 아주 큰 권위를 갖다 보니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차츰차츰 증명을 계속 해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피의 순환 이론을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은 피가 따로 순환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이제 시작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갈렐로스가 그전까지는 모두가 주관을 했다면 이제 막 새로운 학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갈렐로스가 무너지자 새로운 학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나 봐. 그 새로운 학문들이 뭐였냐면 폐에서 또는 다른 기관들이 피가 순환하는 이유는 뭘까? 폐는 왜 피가 순환해야 될까? 다른 기관은 왜 피가 순환해야 할까? 이 기관은 인체의 기능이 뭘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점점점 발전했대요. 그러면 지금 말피기 이후로 인체 해부에 대한 어떤 그런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나 봐요. 좋았어. 문제 갑니다. 오이씨, 안 줘줘. 자, 윗글로브와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 피의 순환 이론에 기여한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봐라. 실험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피의 순환 이론을 증명해냈죠. 그죠? 해부도 해보고 막 이랬잖아. 그럼 새로운 관찰 도구가 있어서 피의 순환 이론을 증명했죠. 현미경. 그죠? 정량적 사고방식을 택했죠. 심장이 이만하면 한번 훅 밀어내면 얼마 정도 나갈 거다 하면서 그걸 다 쟀잖아. 정량적인 거. 그러면서 다시 과학적 발견들이 이제 서로 증명했습니다. 경막에 구멍이 없잖아. 봤지? 없지? 이런 거 했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뭐야? 새로운 생리학이 구축된 거죠. 그렇다면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에 기여한 건 이 네 개지. 이렇게 성립됐더니 다음엔 새로운 생리학이 구축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럼 이거겠죠. 그죠? 다음. 피의 순환 이론에 영향을 미친 건 2, 3, 4, 5. 그래서 그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갈렐로스가 무너지면서 아주 새로운 생리학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대요. 다음, 이거 뭐 아주 무서운 거였네요. 하비가, 그걸 써놨어야 되는데, 하비가 이 실험을 하고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자, 이거 했대요. 차단하는 곳이 어디 있어? 아까 손의 여기를 차단했죠? 그죠? 그래서 손의 이 부분을 차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차단했더니, 이쪽에 동맥에서 오는 피가 부풀어 올랐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딜 차단한 거야? 내 손을 차단한 거죠? 요 손을 이렇게 차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심장에서 몰려오던 동맥피가 여기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돌아서 이렇게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던 여기도 막 쌓이기 시작했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짱 풀어줬더니, 여기를 슬쩍 풀어줘, 느슨하게 해줬더니, 이 피가 막 옆으로 쏟아지면서 얘가 해소된 거죠. 그랬더니 다시 피가 돌아서 오면서 오히려 여기가 막 부풀어 더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를 뽕 뚫어줬더니 어떻게 해서 쓱 해소됐어요. 이거죠. 결국 어디야? 여기와 여기를 차단한 거지. 그죠? 그런데 이런 건 여기와 여기를 어떻게 차단하냐 도대체. 자심실이면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드러내서 잠깐만요. 심장 좀 꺼낼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냐? 안 하잖아. 뭔 소리야 이것들아. 무서운 애들. 그래서 요거는 진짜 뭐 상식적인 거였는데 미쳐버리겠다 이걸. 다음 요게 많이 쓰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된답니다. 한번 성공하면 그것이 패러다임이 된대요.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하나가 패러다임이 되면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되게 크대요.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교과서가 되는 거야.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정상 과학이라고 하나 봐. 그래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인 발견을 이걸 우리 원한다 변칙 사례래. 그러니까 정상 과학이 있고 변칙 사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로 비유하면 이거야. 갈렐로스가 정상 과학이었어요. 근데 그 변칙 사례들이 뭐 있어? 그 뒤에 나왔던 걔 누구야? 첫 번째 나온 애가 누구지? 베살리우스 이런 애가 변칙 사례겠죠. 베살리우스가 변칙 사례겠죠.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왜 당장에 무효화하지 못하냐면 갈렐로스 정상 과학을 했던 사람들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야, 너 인마 교과서도 안 봤냐 인마? 그거 보면 알잖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요.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됐죠. 베살리우스는 처음엔 안 됐지만 그 뒤에 누가 나왔어? 하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말픽이 나오고 막 이랬었지. 그죠? 위기를 도래합니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이라면 피해 소모 이론이었죠. 그 다음 피해 순환 이론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과학자들의 이론이 과학자들이 받아들여져요. 이게 정확히 말피기가 현미경을 통해서 뭘 봤어? 그 모세혈관을 본 거죠. 그 지점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그게 뭐냐면 과학혁명이야. 변칙 사례가 이제 뭐가 됐어? 정상 과학이 됐겠군요. 그죠? 그 전까지는 변칙 사례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게 정상 과학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인가 봐. 자, 요 놈입니다. 요거는 우리 책으로 몇 책? 20번 맞냐? 22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갈렐로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인 이론이므로 그때 당시에는 패러다임이었죠. 정상 과학이었죠. 그죠? 갈렐로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죠. 그 당시까지는 정상 과학.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렐로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해당됩니다. 갈렐로스에 반대면 변칙 사례겠죠. 폐순환이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렐로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충분히 확보합니다. 경험적으로 뭐 있냐면 해부를 해서 어떻게 해서 경막에 구멍이 없다는 걸 발견했지. 그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갈렐로스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무효화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틀렸구나. 당장에는 못했어요. 왜냐면 갈렐로스의 권위가 더 컸으니까.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렐로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일종의 정상과학을 뒤집었으니까 과학혁명이 되겠죠. 이놈이 정답이겠네요. 세 문제짜리죠.